믹스커피 한 잔이 만든 기적. 작은 수프 한 그릇의 실수.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유재은입니다. 올해로 58이 되었죠. 사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댓글은 사랑이에요. 도와주실 거지요. 30년 넘게 병원 복도를 뛰어다니며 간호사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뉴욕 퀸즈의 작은 한인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죠. 주사기와 청진기 대신 국자와 앞치마를 들고 있는 제 모습이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어요. 이곳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따뜻한지를요. 어르신들의 주름진 손이 건네는 작은 미소, 나직한 목소리로 전해지는 고맙습니다라는 인사.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새로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도 늘 그렇듯 새벽 5시부터 주방에 나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유리창을 흔들고 있었죠. 감기로 고생하시는 김할머니가 걱정되어 따뜻한 수프라도 끓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둘러 찬장을 뒤지다가 미숫가루 봉지를 꺼낸 줄 알았는데 정말 바보 같은 실수였어요. 그만 커피 봉지를 잘못 잡았던 겁니다. 뜨거운 물에 그것을 풀어 종이컵에 따르고 나서야 깨달았죠. 달콤한 커피 향이 주방을 가득 채우는 순간 말입니다. 이를 어쩌나.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다시 만들어드릴 시간도 없고 할머니는 이미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그래도 빈손으로 갈 수는 없어서 떨리는 마음으로 그 커피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할머니, 몸이 좀 어떠세요? 따뜻한 걸 준비해 왔는데. 김할머니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아드시더니 잠시 멈칫하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입가에 번진 미소.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이거 참 오랜만이구나. 이 냄새. 어머니가 새벽마다 타주시던 그 커피 냄새야. 할머니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어요. 투명하고 맑은 그리움이 담긴 눈물이었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단순한 실수로 만든 커피 한 잔이 누군가에게는 60년 전 어머니의 손길이 되고 따뜻한 아침의 기억이 되고 그리워하던 고향의 향기가 될 줄이야. 할머니.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요. 그날 오후 점심 식사를 마치고 어르신들이 휴게실에서 쉬고 계실 때였습니다. 조용히 앉아 계시던 박 할아버지가 제게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혹시 아침에 김할머니가 드시던 그 커피 더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실수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것을요. 어쩌면 이것이 시작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 온라인 쇼핑몰을 찾아보았습니다. 믹스커피라는 검색어를 입력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이 작은 커피 한 잔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추억과 연결되어 있는지를요. 클릭 한 번으로 주문을 마치고 나서 저는 요양원 탕비실 한 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 작은 전기포트와 머그잔을 놓을 자리를 마련해 두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따뜻한 기억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야겠다고요. 일주일 후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노란색과 갈색이 어우러진 친숙한 포장지, 그 안에 가지런히 정리된 믹스커피 봉지들. 마치 고향에서 온 편지를 받은 것 같았어요. 포장지를 뜯으며 나는 향기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그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우자 어린 시절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커피가 떠올랐어요. 오늘은 특별한 간식을 준비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조심스럽게 어르신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몇 분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탕비실로 따라오셨죠. 전기포트에 물이 끓는 소리, 종이컵에 커피 가루를 넣는 소리, 그리고 뜨거운 물이 부어지며 일어나는 작은 거품들. 그 순간 공기가 변했습니다. 정 할아버지가 작게 탄식하셨어요. 이 냄새.
정말 오랜만이구나. 박할머니는 두 손으로 종이컵을 감싸시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70년대 명동에서 마시던 그 맛이야. 그때는 이런 커피가 얼마나 귀했는지. 이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신혼 때 남편 도시락에 이 커피를 보온병에 넣어줬었어. 그 사람이 그렇게 좋아했는데.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각자의 추억이 그 작은 종이컵에서 피어나고 있었어요. 처음엔 어색해하시던 분들도 그 향기 앞에서는 모두가 이야기꾼이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평소 말씀이 없으셨던 최 할아버지에게서 나타났어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이 커피가 우리 시대엔 사치였어. 설탕이 들어간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그날 이후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어르신들이 하나둘 탕비실 주변으로 모여드시는 거예요. 마치 오랜 약속이나 한 것처럼요. 혹시 오늘도 그 커피 있나요?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목소리에는 기대와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서 저는 매일 정성스럽게 커피를 탔어요. 놀라운 건 어르신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간병인 아주머니들, 청소 직원분들, 심지어 물리치료사 선생님까지. 그 달콤한 향기가 번지는 곳이라면 어디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었어요. 이상해요. 이 커피를 마시면 마음이 편해져요. 한 간병인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집에서 마시는 것과 똑같은 커피인데 여기서 마시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저는 알 것 같았어요. 이 커피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건 함께하는 시간이었고 서로를 돌보는 마음이었으며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분주하게 일하던 사람들이 이 작은 커피 한 잔 앞에서는 잠시 어깨를 내리고 숨을 고를 수 있었어요. 그 몇 분이 우리 모두에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LA에 있는 딸 지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현아, 엄마가 요즘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어. 커피 한 잔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 엄마, 무슨 커피요? 한국 믹스커피야. 너도 한번 마셔봤으면 좋겠어. 분명 뭔가 다를 거야. 그 대화가 끝나고 나서 저는 작은 상자 하나를 포장했습니다. 딸에게 보낼 선물이었어요. 그 안에는 믹스커피 한 박스와 함께 제 마음도 담겨 있었습니다. LA의 한 대학병원 외과 레지던트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지현이는 여전히 환자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술 스케줄과 회진 준비, 그리고 끝없는 공부.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위해 선택한 길이었지만 때로는 너무 벅찰 때가 있었어요. 그때 택배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뭐야, 이 촌스러운 포장은? 지현이는 처음엔 웃으며 상자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던 작은 쪽지를 보는 순간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지현아, 엄마가 요즘 이 커피로 많은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고 있어. 너도 혼자 힘들 때 이걸 마셔보렴. 분명 따뜻한 기분이 들 거야. 사랑해. 엄마가. 그날 밤 지현이는 호기심 반 그리움 반으로 믹스커피 한 봉지를 탔습니다. 병원 휴게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서 마신 그 커피는 예상과 달랐어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도 좋았지만 그보다는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이 더 컸습니다. 마치 엄마의 손길이 닿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상해. 분명 그냥 인스턴트 커피인데. 며칠 후 지현이는 몇 봉지를 더 가져와 밤샘 근무를 함께하는 동료들과 나누었습니다. 지현아, 이거 뭐야? 엄청 단데? 한국 커피래. 우리 엄마가 보내준 거야. 처음엔 당분 덩어리 아니야? 이거. 너무 달아라며 웃던 동료들도 한 모금 마시고 나서는 표정이 달라졌어요. 묘한 침묵이 흘렀죠. 이상하네. 마음이 편해져. 나도. 뭔가 위로받는 느낌이야.
그 순간 지현이는 엄마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이 커피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후 지현이가 있는 병원에서도 신기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나오는 의사들, 밤샘 근무에 지친 간호사들, 힘든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들. 모두가 하나둘 믹스커피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거 마시면 왜 이렇게 마음이 안정되지? 뭔가 집 생각이 나. 어릴 때 할머니가 해주시던 따뜻한 뭔가. 힘들 때 마시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지현이는 곧 병원 의국에 작은 커피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공용 전기 포트와 종이컵, 그리고 코리안 커피 박스라고 쓰인 상자 하나. 그 작은 공간이 지친 의료진들의 쉼터가 되었어요. 지현아, 너 엄마가 정말 대단한 걸 발견하신 것 같아. 동료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게 그냥 커피가 아니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뭔가가 있어. 그 말을 들은 지현이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정말 신기해요. 이 커피를 마시면 사람들이 달라져요. 서로를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되고 힘든 일도 함께 나누게 되고. 그래, 엄마도 그걸 느끼고 있어. 이 작은 커피 한 잔이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 같아. 그리고 그 열쇠는 곧 더 많은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지현이의 한 동료가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이 시작이었어요.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종이컵을 들고 웃고 있는 모습. 그 아래 적힌 해시태그는 해시태그 희망의 한 잔, 해시태그 믹스커피타임이었습니다. 그 작은 사진이 예상치 못한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 커피가 뭔가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우리 병원에도 도입하고 싶어요. 2020년 3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우리 요양원도 예외가 아니었죠. 면회 금지, 외출 금지, 모든 직원들은 방호복을 입고 일해야 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외로움이 가득했어요. 그 답답한 일상 속에서도 오후 3시만 되면 여전히 탕비실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스크 너머로도 전해지는 따뜻한 시선들, 서로의 안부를 묻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함께 있다는 걸 느껴야 해요. 김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투명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할머니의 미소가 유난히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같은 시간, LA의 병원은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지현이는 하루 18시간씩 근무하며 코로나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의료진들은 모두 소진되어 있었고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도 지쳐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도 믹스커피 코너만큼은 의료진들의 마지막 안식처였습니다. 이상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이 커피를 마시면 마음이 진정돼. 한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괜찮다, 잘하고 있어라고 토닥여주는 것 같아. 지현이는 그 말을 듣고 엄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속 지현이의 얼굴은 마스크 자국으로 상처가 나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엄마, 너무 힘들어요. 매일 환자들이 쓰러지고 우리도 언제 감염될지 모르고. 지현아. 저는 화면 속 딸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보내준 그 커피 때문에 우리가 버티고 있어요. 정말로요. 지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도 중환자실에서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 정말 무너질 것 같았는데 동료들이 저를 믹스커피 코너로 데려가서 커피 한 잔을 건넸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커피가 단순한 음료를 넘어서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요. 사람들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작은 희망 말이에요. 그 무렵 지현이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일하는 한 의사가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새벽 3시 응급실 한 구석에서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둘러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힘든 밤이지만 이 한 잔이 우리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줍니다.
해시태그 희망의 한 잔, 해시태그 WESTAYTOGTHER. 그 사진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전 세계 의료진들이 공감하며 댓글을 달았어요. 우리 병원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커피가 정확히 뭔가요? 한국에서 온 거라던데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놀랍게도 시애틀의 한 병원에서 지현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화상회의를 통해 믹스커피 타임에 대해 듣고 싶다는 거였어요. 정말 그 커피가 특별한 건가요? 시애틀의 의료진들이 물었습니다. 지현이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이건 커피가 아니에요. 서로를 챙기는 마음이에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3분이면 충분해요. 그 3분이 우리를 하루 종일 버틸 수 있게 해줘요. 그 대화 이후 시애틀 병원에서도 믹스커피 타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SNS를 통해 더 멀리 퍼져나갔어요. 시애틀에서 시작된 물결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영국 런던의 한 병원에서 온 메일이었어요. 코리안 믹스커피 프로젝트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저희 병원 스태프들이 매우 관심이 있어요. 지현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실수로 탄 커피 한 잔이 이제 대서양을 건너고 있다니요. 영국 의료진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지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커피의 특별함은 맛이 아니에요. 함께 마시는 그 순간에 있어요.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따뜻한 한 잔 앞에서는 모두가 같은 마음이 돼요. 며칠 후 런던의 한 병원에서도 믹스커피 타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이상한 단맛이라며 웃던 영국 의료진들도 금세 그 매력에 빠졌어요. 블러리언트. 이거 정말 신기해요. 마시는 순간 마음이 카함해져요. 한 영국 간호사가 SNS에 올린 후기였습니다. 처음엔 투 스위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이 스위트너스가 우리 마음까지 달콤하게 만들어주네요. 그 후기를 본 프랑스 파리의 한 의사가 댓글을 달았어요. 우리 병원에도 도입하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유럽 전역의 병원들이 하나둘 믹스커피 타임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이탈리아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밀라노의 한 병원이었어요. 에스프레소의 나라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이상하지만 이 한국 커피가 우리에게 새로운 위로를 줬어요. 에스프레소는 각성을 위한 커피지만 이 믹스커피는 치유를 위한 커피예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작은 실수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니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의 한 병원에서 온 사진이었어요. 흑인, 백인, 인도계 의료진들이 함께 둘러앉아 믹스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밑에 적힌 글귀가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피부색은 다르지만 이 커피를 마시는 순간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음이에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는 포르투갈어로 된 감사 메시지가 왔고 호주 시드니에서는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편지가 도착했어요. 심지어 아프리카 케냐의 한 병원에서는 현지 언어로 된 감사, 인사와 함께 믹스커피를 마시는 의료진들의 사진이 왔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 작은 커피가 단순히 음료를 넘어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요. 언어의 장벽을, 문화의 차이를, 그리고 거리의 한계를 넘어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현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럽의 한 의료진 협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믹스커피 타임을 공식적으로 의료진 복지 프로그램으로 도입하고 싶다고 해요. 정말? 네, 그리고 WHO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대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 요양원의 작은 탕비실에서 시작된 일이
이제 세계보건기구의 관심을 받고 있다니요. 몇 주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믹스커피 타임이 단순히 병원을 넘어 다른 분야로도 확산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뉴욕의 한 소방서에서 시작된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코로나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관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시도해봤는데 정말 효과가 있어요. 소방서장이 직접 연락을 주셨습니다. 3분짜리 커피 타임이 우리 소방관들의 하루를 바꿔놓았어요. 위험한 현장에 나가기 전에 마시는 그 한 잔이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해줘요. 그 소식이 퍼지자 경찰서, 응급구조대, 심지어 군부대에서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하고 힘든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믹스커피 타임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교육 분야였습니다. 시카고의 한 초등학교에서 코로나로 지친 교사들을 위해 시작한 믹스커피 타임이 학생들에게도 확산된 거예요. 선생님, 저희도 그 따뜻한 음료 마셔도 돼요? 한 초등학생이 물었고, 그렇게 시작된 따뜻한 한 잔 시간이 학교 전체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에게는 카페인이 없는 버전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효과는 똑같았어요. 아이들이 변했어요. 서로를 더 배려하고 힘든 친구가 있으면 함께 앉아서 따뜻한 음료를 마시자고 해요. 담임 선생님이 보내온 편지였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아이들에게 공감과 배려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2021년 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믹스커피 타임의 창시자분이신가요? 구글 본사에서 온 전화였어요.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이 직원들의 번아웃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는데 믹스커피 타임의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믹스커피 타임을 도입한 직장들에서 직원 만족도가 평균 40% 증가했고 이직률은 25% 감소했다고 해요. 구글 인사팀 매니저의 말이었습니다. 비용은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효과는 놀라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함께 앉아서 따뜻한 한 잔을 마시며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것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다예요. 하지만 그 다가 사실은 굉장히 큰 거였어요. 구글에서 믹스커피 타임을 시작한 지 한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서 간 소통이 활발해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더 많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무엇보다 직원들이 회사에 오는 게 즐겁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소식이 실리콘밸리에 퍼지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대기업들이 줄줄이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해요. 분명 단순한 커피 타임인데 왜 이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애플의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지현이가 기업 컨설팅을 위해 실리콘밸리를 방문했을 때 이렇게 답했어요. 기술은 사람을 연결하지만 마음은 연결하지 못해요. 하지만 이 3분짜리 커피 타임은 마음을 연결해줘요. 그리고 마음이 연결된 팀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월스트리트의 금융회사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고강도 스트레스 환경에서 일하는 직원들 사이에서 믹스커피 타임이 하나의 오아시스가 되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골드만삭스의 한 트레이더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3분이 나머지 8시간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동료들과의 관계가 달라졌고 스트레스도 훨씬 덜 받아요. 더 놀라운 건 제조업 분야였습니다.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공장에서 시작된 믹스커피 타임이 생산성 향상과 안전사고 감소로 이어졌다는 보고가 나왔어요. 공장 바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매일 3분씩 함께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서로를 더 챙기게 됐어요. 공장장의 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팀워크가 좋아지고 안전의식도 높아졌어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냈어요. 한국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삼성, LG, 현대 등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믹스커피 타임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야근이 많은 IT 부서에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삼성의 한 팀장이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마셔온 그 익숙한 맛이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2021년 여름,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믹스커피 타임의 심리학적, 사회학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하버드의 심리학과 교수님이었어요. 이 현상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는 6개월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전 세계 50개 병원, 30개 기업, 20개 교육기관에서 믹스커피 타임을 실시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 분석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믹스커피 타임을 실시한 그룹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30% 감소했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수치는 25% 증가했어요. 연구를 이끈 교수님이 발표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옥시토신 수치의 변화예요. 이른바 사랑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이 40% 증가했어요. 이는 사람들 간의 유대감과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연구진은 이 현상을 공감적 연결 효과라고 명명했습니다. 단순히 함께 앉아서 같은 음료를 마시는 행위가 뇌의 거울 뉴런을 활성화시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높인다는 거예요. 심리학자의 설명이었습니다. 특히 믹스커피의 단맛이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따뜻한 온도가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함께 마시는 행위가 소속감을 높여주는 복합적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 연구 결과가 발표되자 전 세계 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스탠포드, MIT, 옥스퍼드, 도쿄대학 등에서 후속 연구가 시작되었어요. 가장 흥미로운 연구는 MIT에서 진행된 문화 간 소통 효과 연구였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 사람들이 함께 믹스커피 타임을 가질 때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했어요. MIT 연구팀이 발표했습니다. 놀랍게도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끼리도 믹스커피를 함께 마신 후에는 서로에 대한 호감도가 크게 증가했어요. 비언어적 소통이 활발해지고 문화적 편견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죠.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집단 응집력과 협력 증진 효과를 조사한 결과 믹스커피 타임을 실시한 팀들이 그렇지 않은 팀들보다 협력 과제에서 평균 35% 더 좋은 성과를 보였다는 거였어요. 이는 단순히 커피의 카페인 효과가 아니에요. 연구를 이끈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디카페인 버전으로 실험해도 같은 결과가 나왔거든요. 핵심은 함께하는 시간과 공유하는 경험에 있어요. 일본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도쿄대학의 신경과학 연구팀이 fMRI를 사용해 믹스커피 타임 전후의 뇌활동 변화를 관찰했어요. 믹스커피 타임 후에 전전두엽의 활동이 증가했고 편도체의 활동은 감소했어요. 연구팀장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인지 능력과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사회적 뇌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이 높아졌어요. 2022년 초 UN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믹스커피 타임을 UN 직원들의 복지 프로그램으로 도입하고 싶습니다. UN 인사부에서 온 제안이었어요. 전 세계 190개국 출신 직원들이 함께 일하는 환경에서 문화적 갈등과 소통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UN에서의 시범 운영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 출신 직원들이 믹스커피 타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소통하기 시작했고 부서 간 협력도 크게 개선되었어요.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는 소통이 가능해졌어요. UN 사무총장이 직접 언급했습니다. 작은 커피 한 잔이 우리 조직을 더 하나로 만들어 주었어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각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가장 먼저 반응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믹스커피 타임을 한국 문화 콘텐츠로 해외에 알리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커피 문화가 아니라 한국의 정문화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문체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믹스커피를 통해 소통과 화합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은 문화 외교는 없을 것 같아요. 일본 정부도 자국의 직장 문화 개선을 위해 믹스커피 타임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과로사 문제가 심각한 일본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직장 내 스트레스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평가받았어요. 일본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예요. 일본 후생 노동성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믹스커피 타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화하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서 직장 분위기가 크게 개선되었어요. 독일에서는 더욱 체계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연방보건부가 주도하여 전국의 병원과 요양시설에 믹스커피 타임을 의무화했어요. 의료진들의 번아웃과 이직률이 심각한 문제였는데 이 프로그램 도입 후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어요. 독일 보건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이렇게 좋은 정책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프랑스는 교육 분야에 집중했습니다. 교육부가 전국 학교에 따뜻한 한 잔 시간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정서, 안정과 학교 폭력 예방에 활용했어요. 아이들이 변했어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생겼고 갈등이 있어도 대화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파리의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아이들의 인성 교육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2022년 하반기 코로나19 팬데믹이 서서히 진정되면서 세상은 새로운 일상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격리와 거리두기로 인해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 상황에서 믹스커피 타임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사람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것은 연결이에요. 하버드 심리학과 교수가 말했습니다. 믹스커피 타임은 그 연결을 회복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코로나 이후 믹스커피 타임의 확산 속도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환경에서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싶어 했기 때문이에요. 마스크를 벗고 함께 마시는 첫 번째 커피가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어요. 뉴욕의 한 병원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2년 동안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믹스커피 타임을 통해 동료들의 진짜 미소를 다시 볼 수 있었어요. 이 시기에 가장 주목받은 것은 비대면 믹스커피 타임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각자의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믹스커피를 마시며 화상으로 소통하는 방식이었어요.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은 커피를 마시는 순간 마음은 가까워져요. 재택근무 중인 한 회사원이 말했습니다. 화면 너머로도 그 따뜻함이 전해져 와요.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믹스커피 타임이 확산되었습니다. 가족들이 각자 다른 나라에 살면서도 매주 정해진 시간에 함께 커피를 마시며 안부를 나누는 일이 흔해졌어요. 할머니와 손자가 서로 다른 대륙에 살면서도 매일 아침 함께 믹스커피를 마셔요. 한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3분이 우리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줘요. 기업들도 이 트렌드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전 세계 지사 직원들과 함께하는 글로벌 믹스커피 타임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시차 때문에 누군가는 아침 커피를, 누군가는 오후 커피를 마시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같은 시간을 공유해요. 다국적 기업 CEO의 말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효과적인 팀 빌딩은 없을 것 같아요. 2025년 현재 믹스커피 타임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공식적으로 믹스커피 타임을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으로 인정했고 유엔에서는 매년 12월 3일을 세계 함께하는 커피의 날로 지정했어요. 5년 전 작은 실수로 시작된 일이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의 일상이 되었어요.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습니다. 뉴욕 퀸즈의 작은 요양원에서 일하는 제가 이런 일의 시작점이 되었다니요. 오늘도 오후 3시가 되면 우리 요양원의 탕비실에는 어르신들이 모여드십니다. 이제는 직원들의 가족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가끔 방문하는 기자들까지 함께해요. 할머니, 이 커피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게 믿어져요? 젊은 간병인이 김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 아니야. 김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은 다 같거든. 따뜻함을 원하고 외로움을 달래고 싶어 하고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 하지. 그 마음이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어서 전해진 거야. LA에서 의사가 된 지연이도 여전히 매일 병원에서 믹스커피 타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있는 병원이 믹스커피 타임의 성지라고 불리며 전 세계 의료진들이 견학을 올 정도예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저는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도 성장할 수 있었어요. 지현이가 매주 전화할 때마다 하는 말입니다. 이 작은 커피가 사람들을 치유하는 힘이 의학적 치료만큼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현재 전 세계 153개국에서 믹스커피 타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원, 학교, 기업, 요양원, 군부대, 심지어 교도소에서까지 말이에요. 가장 감동적인 소식은 시리아 난민 캠프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국제구호단체가 믹스커피 타임을 도입한 후 트라우마로 고통받던 난민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보고되었어요. 언어가 달라도 종교가 달라도 이 따뜻한 한 잔 앞에서는 모두가 같은 인간이 되어 구호단체 직원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희망을 잃었던 사람들이 다시 웃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믹스커피 한 잔을 타고 있을 것입니다. 병원에서 밤샘 근무를 마친 간호사가, 시험 공부에 지친 학생이,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낸 직장인이, 요양원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이, 그 모든 순간에 작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달콤한 향기가 피어오르고 따뜻함이 가슴에 전해지고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마음을 감싸죠. 왜 믹스커피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다른 커피가 아니라 왜 하필 믹스커피일까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완벽하지 않아서예요. 최고급 원두도 아니고 정교한 추출법도 아니고 고급 카페에서 파는 커피도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소박하고 친근한 커피죠. 바로 그 평범함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의사도, 환자도, 할머니도, 아이도 모두 똑같이 마실 수 있는 커피거든요. 그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져요. 그리고 믹스커피에는 한국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도 서로를 챙기는 마음, 화려하지 않아도 진심을 담는 마음, 완벽하지 않아도 따뜻한 마음이 말이에요. 정말 신기해요. 작은 봉지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요. 최근 우리 요양원을 방문한 한 대학생이 말했습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김할머니가 그 학생에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 작은 친절도 큰 사랑이 될 수 있고, 작은 관심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어. 그게 바로 사람 사는 이치야. 5년이 흘렀지만 저는 여전히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가슴이 설렙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 누구와 함께 이 따뜻한 시간을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 작은 실수가 전 세계에 연결이라는 선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문화에서 살고 다른 꿈을 꾸는 사람들이 따뜻한 한 잔의 커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믹스커피를 타고 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으며 달콤한 향기를 맡고 첫 모금을 마시며 미소를 짓고 옆에 앉은 사람과 눈을 맞추며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라고 묻고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순간이 작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들이 모여서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믹스커피 타임, 세계로 퍼져나간 작은 기적. 2020년 뉴욕 퀸즈의 한 요양원에서 시작되어 2025년 현재 전 세계 153개국으로 확산된 믹스커피 타임의 실화. 이 이야기는 작은 친절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화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믹스커피 타임을 통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와 함께 따뜻한 한 잔의 커피를 나누어 보세요. 그 작은 순간이 또 다른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사랑과 희망의 맛이 어떤 건지 알게 됐어요.